네, 다시 왔습니다. 오늘은 세 번째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오늘은 지금 논의를 시작한 특수상대성 이론에서의 두 좌표계에 대한 관계식을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우리가 로렌츠 변환이라고 다 들어봤을 겁니다. 그에 대한 계산을 좀 할 것이고, 산수가 상대적으로 복잡하기 때문에 잘 따라와 주시고, 여러분들이 종이와 연필을 가지고 여러분을 것으로 만드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자, 일단 늘 우리가 생각하는 경우를 들고 왔습니다. 우리는 S계에 있고 저쪽 S'계가 우리로부터 왼쪽으로부터 다가와서 시간이 지남에 따라 오른쪽으로 멀어지는 이런 상황을 생각하고 있대 우리의 좌표계 dx, y, z와 저쪽에 d', x', y', c''의 관계는 어떻게 될까? 이게 우리가 하는 질문입니다. 이 질문에 대한 답은 100년 전에 이미 다 여러 가지 방법으로 풀어왔으나 오늘은 좀 더 비교적으로 간단하게 논의를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일단 여기에 x', y', z', t'을 가져왔고 이 네 개들이 다 이제 S계의 좌표 4개로 풀어서 쓸 수 있다라고 가정을 하겠습니다. 여기서 X제곱, T제곱 이런 항들을 얻는데 그 이유는 우리가 살고 있는 공간은 호모지니어스, 균일하고 갈릴레이 변환에도 안 나왔고 뭐 여러 가지 그 주장을 또는 추측을 가지고 이렇게 표현을 한 것이고 여러 번 얘기를 하지만 궁극적으로는 실험과 일치해야 합니다. 자, 그래서 이거를 가지고 다시 출발을 하면 어떤 얘기를 할 수 있냐면 우리가 시간 이 t하고 t'이 0일 때 원점이 동일하다라는 우리가 늘 하는 가정을 가지고 시작을 하면 일단 첫 번째 주장은 여기 나와 있는 두 관성계의 상대 운동은 우리가 지금 x 또는 x 프라임 방향으로만 있다고 가정을 하겠습니다. 보라색을 보면은 그러면 일단 y 프라임은 y, g 프라임은 g가 만족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 a 이 대각선 a22, a33는 1. 그래서 이 두 개가 세팅이 되고 그리고 그렇지 않고 뭐 y 프라임이 a21 또는 23 x나 g하고는 관계가 없기 때문에 나머지 6개를 다 이제 0으로 세팅을 해서 8개를 세팅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 x 프라임의 방향은 y하고 g하고는 관계없기 때문에 a12, a13를 날릴 수가 있습니다. 근데 같은 이유로 t 프라임은 마찬가지로 x하고 t에만 관계가 있을 것이고 갈릴레이 변환에서는 A41도 0이었죠. 대신에 이번에서는 일단 여기 A42 막 헷갈리는 A42, A43 이 두 개를 이제 날리겠습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x 프라임이 0인 그 점 이 주르르 따라갈 텐데 S계에서는 그 조건은 뭐냐면 그 S계에서의 X축 좌표는 VT가 됩니다. 그래서 X 프라임은 A11 X 플러스 A14T를 어떻게 표현할 수 있냐면 A11 X 마이너스 VT. 그래서 어떤 결론을 이르냐면 A14를 마이너스 V A11 이런 식으로 나타낼 수가 있어서 결국은 우리가 로렌츠 변환을 이런 식으로 좀 줄일 수가 있습니다. 이걸 보면은 갈릴레이 변환과 비슷하면서도 다른데 갈릴레이 변환에서는 A11이 1이었고 A41은 0이었고 A44는 1 뭐 이렇게 했었습니다. 과연 이걸 어떻게 될까를 이제 처리하는 마지막 단계로서 T하고 T 프라임이 0이고 원점에서 빛이 발생하여 사방방으로 나간다 라는 가정을 하겠습니다. 즉 구면파가 원점에서 나간다라고 했을 때 이 경우 빛이 이동한 거리는 두 가지로 나타낼 수가 있는데 실제적인 거리 x제곱, y제곱
더하기 g 제곱. 이 거리의 제곱이 당연히 빛의 속도 곱하기 이동한 시간의 제곱으로 나타낼 것입니다. 이것이 S'계에서도 똑같이 나타나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 두 번째 수식에 전 슬라이드에서 나왔던 이 프라임계의 좌표계의 관계식으로 여기 집어넣습니다. 그럼 이제 이렇게 나오는데 이거를 다 전개를 합니다. 그러니까 x-vt 제곱은 x제곱 마이너스 크로스 텀이 2xvt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항이 v제곱 t제곱이 있을 겁니다. 마찬가지로 여기도 복잡하게 나올 것이고 그 수식이 여기 이제 첫 번째 수식과 비교하려 했는데 이 수식하고 비교해서 같아야 될 겁니다. 같은 우리가 상황을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해봐야 됩니다. 제가 여기 아무리 써놔봐야 소용이 없고 그러면 세 가지의 수식을 얻습니다. 그러면 일단 모르는 변수가 아까 세 개였었고 A11, A44, A41 그다음에 우리가 갖고 있는 수식도 3개. 그래서 원칙적으로 풀어낼 수 있습니다. 풀어내는 것도 여러분들이 해봐야 되지만 스케치를 해드리면 세 번째 수식에서 A41을 풀어내면 VA11 제곱 divide by C 제곱 A44 이렇게 되고 이거를 두 번째 수식에 넣어서 요 크로스 텀인 A41을 없애면 좀 복잡하게 나오지만 A11의 제곱과 A44 제곱의 선형 결합은 0의 형태를 얻습니다. 그거에다가 첫 번째 수식에서 A44에 대한 제곱을 이제 A1의 함수로 표현을 할 수가 있는데 이걸 집어넣으면 A11에 대한 표현을 구할 수 있고 여기서 이제 루트를 씌워주면 되는데 수학적으로 이제 플러스 마이너스가 다 맞는 겁니다. 그래서 물리학적으로 해석을 해야 되는데 우리가 이제 요 관계식이 있었고 x가 되게 큰 곳이면 주어진 시간 t에 있어서 그러니까 v가 뭐 임의의 값이긴 하지만 x가 임의의 큰 값이라면 x 프라임이 항상 클 수밖에 없는 구간이 있습니다. 따라서 a11이 양수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마이너스 날리고 플러스만 해서 a11은 1 over square root 1 over v square over c square 이렇게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유사한 논리로 이제 A44는 A11과 같다라는 결론을 내릴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말하지만 이거는 여러분들이 눈으로 따라가지 말고 종이와 연필로 검증을 해야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 저 A41은 지금까지 구한 거를 가지고 세 번째 수식에서 부호 걱정 없이 쉽게 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구하면 비슷하지만 분자에 이런 항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드디어 우리가 여러분들이 일반 물리 또는 고전역학 전자기에서 유도를 대부분 안 했을 텐데 했을지도 모르고 많이 눈으로만 봐왔던 그 로렌츠 변환식을 우리가 쉽게 이렇게 쉬운지 안 쉬운지 모르겠지만 얻을 수 있습니다. 요거를 이제 로렌츠 변환식이라고 부릅니다. 수식은 이렇게 쉬우나 이거를 이제 이해하는 것은 또 다른 얘기입니다. 이 수식을 다시 엿다가 놓고 우리가 그 두 좌표계의 이동 속력이 빛보다 아주 작다면, 즉 v over c가 이제 1보다 매우 작다면 요 근 스퀘어 루트 안에 있는 요거를 1보다 작으니까 요거 무시하면 그냥 이건 1이고, 그러면 이미 이게 갈릴레이 변환이 돼버리고, 여기서는 이 두 번째 항을 무시할 수가 있어서 그냥 요것도 1이고, 그러면 갈릴레이 수식 변환 수식으로 당연한 얘기지만 근사가 됩니다. 그래서 그럴싸하구나 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고, 만일 이거를 이제 S 프라임 계가 있는 관찰자에서 S계에 있는 변수들을 보려고 하면은 어떻게 되느냐, 그러면 이제 다 모든 것이, 그러니까 프라임이 그냥이 되고 그냥이 프라임 계가 될 것이고,
V 대신에 마이너스 V를 집어넣는다라고 생각을 하면 이렇게 정의가 됩니다. 정의가 아니라 이렇게 쓸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꼭 X축 방향으로만 갈 이유는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임의의 방향의 상대 속도 V라고 하면은 여기 이제 이렇게 영어로 bold face 진하게 쓴 거는 이제 벡터 표현입니다. 일반적으로 우리 교과서에서 나오는 표현이 그러면 그 요 상대적인 속도 벡터의 수평한 성분과 수직한 성분으로 나누어서 뭐를 일반적인 변위 벡터를 그러면 요 이렇게 작대기 두 개가 위로 있는 거는 수평한 성분이고 수직한 성분은 이렇게 여기 이제 이러한 기호를 써서 수직한 표현으로 수직한 성분으로 표현을 합니다. 수직한 성분은 관계가 없고 요거는 이제 요 두 가지 y하고 z를 얘기를 하시고 이제 나머지 부분은 이렇게 유사하게 써줄 수 있지만 다만 벡터 표현으로 일반적으로 쓸 수 있다. 그리고 요 v over c 스퀘어는 이제 r inner product v 벡터 이렇게 나타나고 그 다음에 여기 c 스퀘어는 그대로 있고 이렇게 표현이 된다라는 거를 일단은 한 번은 알고 넘어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x라는 성분이 뭐 특별한 건 아니고 그래서 앞으로 많이 나오고 나중에 한 번 더 얘기하겠지만 우리가 특수상대성 이론을 하면은 여기 v over c 그리고 1 over 여기 스퀘어 루트 1 마이너스 v 스퀘어 over c 스퀘어 이렇게 항상 나옵니다. 그래서 이거를 그 속력을 빛의 속도로 노멀라이즈 해준 거를 베타 그리고 1 over 스퀘어 루트 항 1 over v 스퀘어 over c 스퀘어인데 이걸 베타 제곱이라고 부르기로 했으니까 그것을 제곱을 그거를 이제 감마라고 정의를 합니다. 이걸 지금 나중에 하고 싶은데 지금 갑자기 들고 오는 이유는 다음 그림에 나오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다음 그림을 보면 이건 제가 그린 건 아니고 이 위키피디아에 잘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각 관찰자가 각자의 관성계에서 측정한 사건의 시공간 좌표를 표시한 건데 그러니까 여기서 상황은 비슷합니다. S계가 있고 S'계가 있는데 이건 이제 T가 좀 지나서 S'계가 이미 S계에서 쭉 멀어져 가고 있는 상황이고 우리가 봤던 공식을 여기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기 이제 시계들이 나오는데 이 시계는 시간 지연에 관계된 건데 이거는 나중에 지금 한꺼번에 하면 복잡하니까 나중에 설명을 하겠습니다. 그런 상황이고 반대로 아래쪽을 보면 이 S'에서 보면 S'에 있는 이 사람은 이 S가 왼쪽으로 움직이는 걸로 볼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똑같은 수식이지만 여기 부호만 바뀌어가지고 이렇게 기술할 수 있다라고 제가 얘기했던 거를 이제 그림으로 약간 더 쉽게 잘 모르겠습니다. 설명한 그림입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뭐 재미있는 이야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 이거는 이제 제가 한 건 아니고 다른 유럽에 있는 여러 과학자들이 모여가지고 한 것인데 이게 이제 독일의 튜빙겐 도시라고 하는 장소의 이게 뭐 2차원이긴 하지만 3차원처럼 보이는 그림을 이제 가져왔고 이 그림을 도로가 있는데 여기 도로에서 자전거를 아주 빨리 타고 움직일 때 이 그림이 어떻게 보이겠느냐에 대한 이제 일종의 시뮬레이션 계산을 하는 겁니다. 요거는 이제 전기했을 때이고 그리고 예를 들어서 자전거를 그럴 수는 없겠지만 빛의 속력의 0.95c니까 95%까지 빨리 갈 수 있다면 그 자전거를 타고 있는 사람이 보게 되는 이 거리의 풍경은 이렇게 왜곡이 될 것이다 라는 겁니다. 여기는 많은 효과들이 들어가 있는데 그 효과들을 다 여기서 설명을 할 수는 없고 관심 있는 분은 여기로 가서 여기에는 어떤 것들이
포함이 되어 있는지 계산에 좀 알아보기 바랍니다. 불행히도 요거는 이제 영어로 되어 있는데 이 일은 여러 가지 일을 다 모아놓은 것이고 실제 일은 이 독일에서 진행이 됐는데 독일말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제가 더 이상 설명하기가 제 독일말은 실력이 0이라서 여러분들 혹시 독일말을 알면 한번 찾아보기 바랍니다. 예,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로렌츠 변환을 유도를 했으니까 잘 한번 따라와 보기 바랍니다. 아이고 고생했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